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잦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신축 상가 건물인데, 이 신축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불법으로 이제 증축한 경우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사례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3개월 전 사용 승인 받아서 상가 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상가 3칸에 공동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 한 칸을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이 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아무 말이 없거나 아니면 입점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임차인 책임입니다. 만약 이제 철거 요구를 거절을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으로 위반 건축물 철거 및 임대 목적물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 사례에서처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 임대인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위반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약정한 대로 본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위반 건축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이제 구청에서 해당 상가의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가 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약정한 대로 해당 건축물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동의를 하되 철거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차후 이제 분쟁 발생을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안처럼 구두로 합의한 것만 가지고는 나중에 임차인이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이렇게 부인하면 구두상 이제 합의한 내용만 갖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구한테 철거 명령이랑 또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이러한 행정처분을 부과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건축법 79조하고 80조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하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의 처분의 상대방은 법률 규정에는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 임대인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관리자나 아니면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구청에서 나와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만에 하나 임대인을 상대로 이런 행정처분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위반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에 관해서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제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이 처분이 잘못됐다, 임차인을 상대로 처분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 처분의 상대방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번거롭고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행정처분 당시에 제대로 이제 된 상대방을 상대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례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가 임대차법상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서울에 관한 경우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의 경우. 임차하려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 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둘 만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이 상인법 제2조에서 상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인법 규정을 부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 상인법 제5조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인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로 든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인법 규정이 부분 적용되는데 이 우선 변제에 관한 상인법 규정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상인법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랑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이 임대차 관계에 담보물권적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보증금을 이제 보전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 이제 해당 상가에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경매기 등기일부터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해서 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받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이 전세 보증금 임대인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통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보전을 시키는 방안보다는 어차피 이것도 그러면 담보물권 성격을 부여하는 건데,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후순위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그냥 연체를 하는 겁니다. 계속 연체를 해서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가 돼가지고 보증금이 소멸될 때까지 영업을 하면서 연체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어차피 3개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전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먼저 상기 차임액에서 연체가 됐다고 해가지고 보증금을 내줄 사안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전세권 설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주로 분쟁이 됐던 이제 2가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